문성근 선생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성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아유, 건강하셨죠? 네, 저는 좋습니다. 김용민 씨가 걱정입니다. 예, 너무 바빠서. 글쎄 말입니다. 자유당 입당을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보수로도 매연이 넓어져야 합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역선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김용민이 그 자유당 입당한 것도 저 역선택이다, 이렇게 KBS는 말아버리던데, 예. 네.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계자들은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역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우리 문성근 대표님께서 국민 참여 경선 법제화를 통해서 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이 국민 참여 경선 법제화가 어떤 맥락입니까? 이게 2년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시절이었는데, 그 새정치연합이 대답을 안 해버렸죠. 그 묵살해버렸는데, 이거를 좀 변형해서 법제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선택 방지고요. 두 번째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그 민주당이 지금 그 선거인단을 등록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받고, 그걸 명부를 만든 다음에, 예. 선관위에 제시를 하고, 예. 선관위와 함께 통신 3사에게, 그 전화번호의 실소유주와 예. 그 소유주의 주소, 번지수 제외하고 돈까지를 예. 확인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명부를 민주당이 갖고 옵니다. 그런데 내일 국민의당이 똑같은 명부를 선관위에 제시한단 말이죠. 예. 그럼 선관위와 함께 국민의당이 통신 3사로부터 똑같은 확인을 받아요. 예. 그런 다음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기 직전에 민주당 명부와 중복된 게 있는지 예. 그걸 확인해서 있으면 양당 쪽을 무효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레 바른정당이 또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그런데 모레 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예. 그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나간 명부와 예. 중복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 세 개 정당 모두 무효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그 완벽하게 역선택이 방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예. 비용이 절감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30명이 전화 받는데 부족해서 40명으로 늘리고 예. 그래서 뭐 45억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전화를 사람이 받아서 일일이 전화번호, 뭐 저 이름, 주소, 뭐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거 물어보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없이 그냥 앤서링 머신을 설치해 두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 오면은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예. 그러면 기계가 010-9199 뭐 몇 번은 지금 전화하신 분이 소유자 맞습니까? 맞으면 예. 1번.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등록하시면 앞으로 더민주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예. 그거 두 개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수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제안했을 때 예.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야 된다.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이거 법제합시다라고 당시 김한길 대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묵살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뭐가 좋으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온라인 입당 법이 돼가지고 15만 명 정도가 입당했잖아요. 예예예. 그래 봐야 지금 권리당원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250개잖아요. 그러면 30만 명 해봐야 지역구별로 1,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숫자 가지고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상향식 공천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이를테면 광역위원, 기초위원이 공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는데 투표인단이 15명이에요. 그래서 8표 받는 사람이 공천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광역위원 기초위원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가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 또 서울시장을 누굴 찍느냐에 따라서 같은 번호를 쭉 내리 찍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SNS 시대에 그 공천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선 때 이걸 법제화를 해서 지금 200만, 300만까지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50만이 되면 지역별로 10,000명이에요. 예. 그럼 이거 여론조사 기관에서 얘기하는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돈까지 확인해 뒀기 때문에 예. 그 광역위원이나 기초의원 지역구별로도 명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의원 1명 공천할 때 예. 이를테면 1,500명이 투표인단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후보가 기초의원 후보가 만약에 2-3명이 경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럼 그분들에게 3분에서 5분 자기소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래서 받아서 그거를 선거인단에게 SNS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지역에서 민주당의 기초의원 광역위원 후보가 누군지 다 보고 내가 투표를 해서 공천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정당의 뿌리가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난장판을 쳐서 굉장히 지금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예. 근데 정권 교체 거기만 지금 빠져 있는데 저는 정권 교체 한 후가 더 걱정이거든요. 예. 지금 국가 부채, 뭐 가계 부채, 뭐 이 천문학적인 수치잖아요. 예. 뻔하거든요. 빨리 그 국민의 삶을 낫게 해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바꿨더니 너희들 또 똑같으네, 뭐 별거 아니네. 그럼 5년에 또 바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얼마나 국민 속에 뿌리 박고 같이 가느냐. 지금 15만 온라인 입당한 분들이 민주당의 지지도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 경우에는 교사, 공무원, 언론인 가장 조직화가 잘 돼 있는 활동력이 있는 이 사람들 이들이 정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원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 같은 경우도 전성기에 막 당원이 한 300만 명 됐는데 예. 지금 그게 30만 명, 25만 명 이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에 플랫폼을 만들고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추세에 맞춰서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법제화를 하면 예. 요걸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때 완벽한 국민 참여형 상향식 공천이 가능해진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물론 역선택도 방지하고 비용도 절감하지만 예. 근본적인 정당 혁신의 기초니까 이게. 예. 요번 기회에 하자. 특히나 지금 여건이 괜찮은 건 뭐냐면 그 여야가 다 분당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 초기 당원은 대부분이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중 당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러니까 공직 후보에 나가기 전에는 예. 시민이 이중 당적이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바른정당 지금 당원은 다 새누리당 당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당내 경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역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해지죠. 예.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국민 참여 경선을 하는데 민주당이 하니까 지금 막 200만씩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정당은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쪽팔려서. 예. 자기네들은 뭐 20만에서 끝나거나 50만 이내가 되고 이러면 선거 전에 이미 져버리잖아요, 기세가. 예. 그러니까 쉽게 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역선택을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상 모든 정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로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넌센스거든요.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당원 대의원들한테 뭐 50%를 하든지 그렇더라도 나머지 50%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는 게 옳습니다. 예. 그게 더 당당해요. 예.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물론 여론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긴 있으나 정말 당당한 정당이라면 국민 참여 경선을 뭐 민주당까지 100% 하든지 아니면 70% 아니면 50% 30%든 어느 정도든 하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정당이 다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촛불 민심을 떠받드는 면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요번 기회에 꼭 이걸 법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단순히 역선택 방지 정도가 아니라 네. 온오프 네트워크가 가능한 그렇죠. 정당의 혁신, 네. 정치의 네. 혁신을 또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정당에 그렇죠. 속한 그 당원들의 주권이 더욱더 신장되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문성근 대표님은 어떻게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역할 안 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사실 아무도 그걸 잘 모르는데요. 저는 2012년 때도 예. 후보 경선 과정에는 중립이었고요. 예. 그래서 선거인단 등록 운동만 열심히 했었고요. 예, 예.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특히 시민의 날개가 민주 진보 진영의 초정파 모바일 광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안하고 돈을 모아서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요. 대신 이제 경선이 끝나고 예. 나서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당연히 아유,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거는. 예. 아니, 안희정 지사 지지한다 이런 보도도 나와가지고. 전 전혀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지금 뛰는 분이 세 분이잖아요. 예. 근데 세 분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문성근 대표님의 입장이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보도들이 나와가지고 혼선이 좀 그냥 뭐 빚어졌습니다. 종편이 그냥 하는 얘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문 대표님의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어떤 후보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나 이것도 뭐 관심사일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약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또 나와서 그러냐. 저거 2002년부터 그랬는데 도대체 15년째 저 인간은 매번 나오냐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니,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오래 이러고 있어요. 아이, 별 말씀 다 하세요. 이 사실은 고비고비마다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도 일깨워 주셨고. 근데 우리 문성근 대표님께 네. 최근에 또 이 논란이 벌어졌으니까 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희정 지사의 선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거는 저 반어법이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 저도 예.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 뭐 이렇게 청중이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안희정 지사가 충남의 예. 의회 구성이 민주당 3, 새누리당 70 아마 이럴 겁니다. 예. 3대 7 정도를 지금 두 번째 임기 내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세력 그분들과 대화하는 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터득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은 그분 강연 동영상을 가끔 보는데요. 예. 남북 관계를 굉장히 구구에 가까운 어떤 향군회인가 아무튼 그런 연례 모임에 가서 남북 관계를 설명하는데 중간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기사를 보면 요약돼서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설마 하니 북한을 도와주려고 그랬겠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보고 우리가 적어도 종북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점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 강연을 보면은 앞부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안중근 장군께서 이 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동아시아 평화론을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 위대한 사상가셨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개선돼야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쁜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까 중국과 일본까지도 어깨동무하고 묶어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공동체까지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안중근 장군이 위대하시고 그거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려고 노력했던 거다. 이게 종북이라고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간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화법을 많이 익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려는 그런 진정성이
선의 발언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문성근 대표님은 지금 시민의 날개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데 시민의 날개가 이번 대선 때 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민의 눈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거의 확정적인데 그 투개표 과정에 부정을 원천 봉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투표소가 15,000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감시하려면 대략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한 3만 명이 모이면 더민주와 협상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개표 감시 요원을 시민 반, 정당 반 이렇게 반띵하자.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봉쇄를 하자. 물론 이제 그 투표소 수개표까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현행 선거법대로라도 여기서 부정을 막아내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정당 활동을 해봐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를 그 후보가 자기 친인척이라도 동원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선으로 가면 이게 얘기가 달라집니다. 후보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제 2002년 때 경험으로 보면 노무현 후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위원장이. 그럼 중앙당에서 지구당별로 유세 차량을 하나씩 보냅니다. 근데 세워놓고 안 해요. 선거운동을. 그러면 가서 시민들이 그럼 우리 주라 우리가 할게. 그래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투개표 감시는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그런데 특히나 이 당세가 약한 지역 있잖아요. 요번엔 조금 달라졌는데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TK 지역이나 경남 일부 지역이나 이쪽은 그 TO를 메꾸지 못한 지역이 꽤 됩니다. 근데 이게 중앙당에 파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를테면 200명이 필요하다. 자기 지역구에 이걸 하려면. 근데 TO를 못 채웠잖아요. 근데 그럼 중앙당에 SOS를 쳐서 도와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인사고가 떨어지잖아요. 네 지역구 200명도 그 감시도 못하냐? 너는? 그럼 무능력자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지역위원장에서 잘릴 염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해요, 중앙당에. 그러고는 투개표 감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메꾸자. 근데 그건 중앙당에서도 모르고 지도당도 몰라요. 지역에서 감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당하고 협상이 끝나고 시도당별로 그럼 시민의 눈과 반분하시오. 이렇게 되면 지역위원장이 거기 와서 슬며시 더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그 감시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 한 10,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열심히들 하시는데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몇 분 정도입니까? 6만 명입니다. 6만 명입니다. 자, 여러분 시민의 날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문성근 선생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성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건강하셨죠? 네, 저는 좋습니다. 김용민 씨가 걱정입니다. 너무 바빠서. 글쎄 말입니다. 자유당 입당을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보수로도 매연이 넓어져야 합니다. 자, 지금 뭐 역선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민이 그 자유당 입당한 것도 저 역선택이다, 이렇게 KBS는 말아버리던데,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계자들은 역선택을 막을 방법이 없다.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역선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우리 문성근 대표님께서 국민 참여 경선 법제화를 통해서 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국민 참여 경선 법제화가 어떤 맥락입니까? 이게 2년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번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시절이었는데, 그 새정치연합이 대답을 안 해버렸죠. 그 묵살해버렸는데, 이거를 좀 변형해서 법제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선택 방지고요. 두 번째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그 민주당이 지금 그 선거인단을 등록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받고, 그걸 명부를 만든 다음에,
선관위에 제시를 하고 예. 선관위와 함께 통신 3사에게 그 전화번호의 실소유주와 예. 그 소유주의 주소, 번지수 제외하고 동까지 예. 를 확인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명부를 민주당이 갖고 옵니다. 그런데 내일 국민의당이 똑같은 명부를 선관위에 제시한단 말이죠. 예. 그럼 선관위와 함께 국민의당이 통신 3사로부터 똑같은 확인을 받아요. 예. 번호가 뜨잖아요. 예. 그러면 기계가 010, 9199 뭐 몇 번은 지금 전화하신 분이 소유자 맞습니까? 맞으면 1번.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등록하시면 앞으로 더민주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예. 그거 두 개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이제 비용이 절감되는데 저는 이거를 지금 수년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제안했을 때 예. 이거 받아라. 이거 받아야 된다.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이거 법제합시다라고 당시 김한길 대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묵살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뭐가 좋으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온라인 입당 법이 돼가지고 15만 명 정도가 입당했잖아요. 예. 그래 봐야 지금 권리당원이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250개잖아요. 그러면 30만 명 해봐야 지역구별로 1,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숫자 가지고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상향식 공천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이를테면 광역위원, 기초위원이 공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하는데 투표 인단이 15명이에요. 그래서 8표 받는 사람이 공천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광역위원, 기초위원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가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또 서울시장을 누굴 찍느냐에 따라서 같은 번호를 쭉 내리 찍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SNS 시대에 그 공천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선 때 이걸 법제화를 해서 지금 200만, 300만까지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기 직전에 민주당 명부와 중복된 게 있는지 예. 그걸 확인해서 있으면 양당 쪽을 무효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레 바른정당이 또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그런데 모레 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예. 그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나간 명부와 예. 중복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 세 개 정당 모두 무효화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그 완벽하게 역선택이 방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절감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30명이 전화 받는데 부족해서 40명으로 늘리고 예. 그래서 뭐 45억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전화를 사람이 받아서 일일이 전화번호, 이름,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거 물어보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없이 그냥 앤서링 머신을 설치해 두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 오면은 전화